중국 조선어문 온라인 교례 강좌, 이번에는 세 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맡아주실 우리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민족대학 박사지도 교수, 중국 조선어학회 상무부회장, 중국 조선어문 편집위원회 위원, 북경시 민족련의회 리사, 중국 소수민족 이중언어 교수연구회 부비서장, 그 외에 중세조선어 몬체연구, 개혁개방 후 중국조선어 발전변화 연구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하셨고, 국가사회과학기금 중점 프로젝트, 중국조선어 방언지도 연구 등 다수의 국내외 프로젝트를 맡아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중국조선어 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게 됩니다. 네, 방언을 또 다른 말로 사투리라고 하죠. 간혹 우리가 표준어는 방언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큰 의미에서 봤을 때 표준어도 방언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공통어로 우리 특별 대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방언 연구는 더욱더 재미나고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조선어문 온라인 교례 강좌 세 번째 강의, 중앙민족대학 강용택 교수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앙민족대학교 강용택입니다. 우선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북삼성조선어문 협의영도소서 사무실과 그리고 중국조선어문 잡지사 그리고 연변라디오 조선어 방송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무더운 날씨에 연속 지금 오늘 두 번째 강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제 강의 내용은 앞선 두 교수님의 강의 내용과 다소 좀 생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국 교수님께서는 현장의 문법 연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강보효 교수님께서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논문 집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생동하게 신뢰를 가지고 재미있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중국 조선어 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다 아시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이 강의 주제를 위해서 중국 조선어의 형성, 그리고 중국 조선어의 방언 분포, 네 번째는 금후 연구 과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 조선어의 형성인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는데 201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중국 조선족 인구가 183만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전통적인 집고 지역 동북 삼성에 분포되어 있다. 물론 그것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개혁 개방 후 그리고 특히 중한 수교 이후에 인구 유동이 시작되면서 한국이나 중국의 대도시 연해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실정이죠. 경제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중한 수교 이후에 한국이 중국의 중요한 무역 대상국이 되는 데에는 아마 중국의 조선족들의 역할이 가장 컸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완전 통계에 따르면은 제한 조선족이 60만 명을 넘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중국의 조선족은 한국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경제 내왕은 필연코 문화 교류를 촉진하게 되고, 문화 교류는 언어 접촉을 가져오게 되면서 언어 접촉은 또 반드시 언어 간섭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 조선어는 물론 중국의 소수민족의 일원으로서 한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죠. 두 번째는 조선어의 영향, 북의 언어죠. 그리고 중한 수교 이후에는 한국어, 남의 언어, 한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실례로
중국에 한 10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을 그분들은 자체로 신선족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새로운 조선족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우연한 기회에 그런 분을 한 번을 만났는데, 그분이 얘기가 처음에 왔을 때 얘기는 애한테 얘기할 때는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10년이 지나더니 저도 모르게 빙샹 안에 빙칠린 가져오라 이렇게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한어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19세기 중엽부터 우리가 이주해 왔죠. 이주해 오면서 저 초기에도 우리 교육을 중시하는 조선족으로서 조선인들이 학교가 설립이 되면서 그 언어는 조선반도의 저 언어와 맥을 같이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항일 전쟁 그리고 국내 전쟁에 조선족의 역할이 조선인들의 역할이 가장 아주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이 되면서 그 1952년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설립이 되죠. 그러면서 당연하게 한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그 발전의 역사가 5개 단계를 거쳐서 발전하고 있는데, 물론 한어의 영향을 얼마만 받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요 58년부터 63년까지는 한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초대 주장으로 계시던 주덕회 선생님께서 주은의 총리 길림 시찰 63년에 그래서 중국의 조선어는 어디를 가야 하냐 그런 청시를 했을 때 주은의 총리, 그럼 우리 보고 63지시라고 그러는데 중국의 조선어는 평양을 기준으로 하라는 이러한 대목, 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중국의 조선어는 많은 규범에는 북의 언어, 즉 문화어를 많이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중한 수교가 되면서 한국어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은 좀 많은 언어 규범이나 여러 가지로 많은 혼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이 언어 규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모두 5개 단계를 거치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1977년에 동북삼성 조선어문 협의영도 소조가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어의 규범화 사업이 정상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섰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986년에 중조선어 사정위원회가 설립이 되면서 여러 가지의 규범집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이제 2007년에 조선말 규범집이 출판이 됐는데, 이 규범집은 우리가 말하는 사법이죠. 조선 표준 발음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 저 내용에서 중국 조선어 문제의 올바른 사용과 건전 발전을 추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수정본이 나오고 그 후에 지난해죠. 조선말 규범집 해설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해설집에는 미처 언급이 안 된 문제들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 조선어의 방언 분포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중국 조선어의 방언은 크게 이제 함경도, 경상도, 평안도 방언, 이게 3대 방언 구역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엔 조선 반도의 방언 분포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중국 조선어의 방언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한반도, 이제 조선 반도를 두만강과 압록강을 경계를 해서 조선 반도를 엎으면 그 언어의 분포 구역이 중국 조선어 방언의 분포 구획과 비슷하다 이런 거죠.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보면은 함경도가 중심이 되니까 연변 조선족 자치주, 그리고 흥령강성에는 목당강 지역이
대부분 함경도 방언 구역이죠. 그리고 경상도 방언이라고 얘기한다면은 흥룡왕성의 오상, 상지 뭐 이런 곳, 그리고 길림의 설안 이런 곳, 물론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런 거고, 평안도 방언으로면은 우리 그 길림성 통화 지역이나 연영의 심양, 그리고 좀 남쪽으로 보면 내려오면 안산, 영구 이런 곳에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방언은 뭡니까? 방언섬의 형태로 존재가 되고 있죠. 방언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간단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그 양수 정암천이라는 곳이 있죠. 그 주변에는 다 함경도 방언 구역인데, 그 마을만은, 정암천 마을만은 충청도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그러한 그 방언섬이죠. 그래서 이게 방언섬에 보면은, 저도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학생들이 보면은 학교를 갈 때면은 이 마을만 벗어나면 저도 모르게 함경도 방언을 구사하고, 마을에 들어오면은 충청도 언어를 구사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 조선어의 방언 특징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조선과 한국을 통합하는 6개 방언 구역을 이제 다 갖추고 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큰 방언 구역을 크게 구분을 해본다면은 동북, 서북, 동북 방언이면 함경도 방언이고, 서북 방언이면 평안도 방언이고, 중부 방언이면은 물론 이제 경기도 방언이 중심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방언들이 있죠. 근데 크게 보면 그런 거고, 동남 방언은 경상도 방언이고, 서남 방언은 전라도 방언이고, 남쪽에 제주도 방언. 그래서 모두 6개 방언을 크게 나누고 있는데, 이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조선의 방언에는 조선과 한국을 통합하는 6개 방언 구역을 다 갖추고 있다. 그것이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조선어의 영향, 한어의 영향, 한국어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건 이제 금방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방언 구획이 대체적으로 불분명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방언 구획이 아주 뚜렷하게 돼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주민 또는 과경민족으로서 중국에서 이주해서 생활을 하면서, 물론 그 이주 초기에는 언어 중심으로, 방언 구획이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중국의 행정 구획에 따라서 구획을 나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마을이면 경상도 마을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마을 안에는 평안도 방언이나 제주도 방언이나 뭐 여러 가지 방언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언어 방언자가 아주 많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중국 조선어 방언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점차적으로 유실되어 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점차적으로 유실되어 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화가 되면서 전종 마을이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마을 도시화가 되면서 이 마을이 도시로 바뀌거나 또는 그 구역이 개발이 되면서 마을이 없어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유실되어 가는 특징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표준어 교육을 많이 받고 있어서, 또는 저희가 그 방언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도 그런 거죠. 70대 이상의 남성을 중심으로 했는데, 70대 이상의 남성이라 할지라도 많은 분들은 고중교육을 받았고 심지어는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방언 분포고, 중국 조선의 방언 연구 현황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1982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조선어문에 발표된 31편입니다. 발표된論문을 보더라도
중국 조선의 방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국 조선어문이 몇십 년 동안 발전되어 오면서 그 발표된 논문들을 연구 분야별로 정리해 보면은 어떤 분야는 수백 편이 되는 연구 성과들이 있는데 이 방언 연구만은 31편밖에 없다는 것은 연구가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양적으로 보여주죠. 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표된 31편의 연구 논문과 그리고 요거는 중국 조선어문에 발표된 중국 조선어 방언에 관련된 논문이고 그 밖에 중국 조선어 방언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29편이 집계가 돼요. 물론 이 밖에 다른 논문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 이제 60편의 논문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 조선어의 방언 연구 현황이 지금 언제 어디쯤 와 있냐? 그걸 지금 진맥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아래 이제 음운, 문법, 어휘, 언어 규범, 그리고 사회 방언이죠.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오른쪽 부분에는 물론 그 밖에 그러니까 나누면 대표적인 이러한 학자들을 제가 간단히 나열을 했습니다. 방언 의문론 연구로 본다면 이 황대화 교수님의 2007 논문을 보면 단모음 애가 이중모음 야로 바뀌는 모음 변화 현상을 지리적인 분포, 그러니까 지리적인 이 분포의 현상을 지리적으로 밝힌 거죠. 그래서 지리 언어학이라 한다면 한국이나 중국, 일본의 같은 경우, 특히 일본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찍 활발히 진행이 됐는데 제가 31편을 논문을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리 언어학적인 연구는 이 한 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된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언 의문론 연구에는 간단히 이게 말씀을 지적하고 지나가고 그다음 방언 문법론 연구인데 이윤규라는 선생님이 1983년에 쓴 논문을 보면은 연변, 련영, 흥령강 지역에 그걸 이제 연변, 련영, 흥령강 지역은 제가 가만 보면 함경도 방언, 평안도 방언, 경상도 방언 이 세 개의 방언을 나누어서 토 사용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시도했던 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언 어휘론 연구라면은 임춘매 2010에서는 한국국립국어원이죠. 그게 지역어 조사 설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사람, 인체, 행동, 의복, 곡식, 과일, 남새, 농사, 농기구, 계절, 동물 이러한 관련된 어휘 목록을 이제 작성을 하고 흥령강성 목당강 지역의 동경성진 거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방언 어휘를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방언 어휘의 어원을 밝히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방언 규범 연구라면은 김동모의 2000년을 이제 꼽을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중국 조선어 방언이 언어 접촉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휘들에 대해서 일부 어휘에 대해서 규범화 방안을 이제 제시했다는 그런 논문입니다. 방언 사회 언어학적 연구로 본다면은 장문철 1993을 들 수 있는데요. 이중 방언 사용자 금방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중 방언 사용자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연영성 단동 지역의 조선어 사용 실태 분석을 통해서 평안도 방언과 다른 방언을 이제 비교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아주 새롭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밖에 이제 보면은 주로는 한국에서 이제 한국의 학자나 또는 한국에서 방언 관련 공부를 하시고 방언 관련 논문을 쓰신 중국의 조선족 학자들을 제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곽충구 우리
교수님은 한국 교수님인데 2000하고 2014 이분은 전문 정말 그 연변에 오랫동안 와 계시면서 육진 방언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명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2014년 육진 방언의 종교럼이와 청자 높임법, 중국 조선족 자치주 육진 방언을 중심으로 이런 그 논문을 보면은 육진 방언을 중심으로서 종교럼이의 표기 그리고 의미 특성 그리고 형성 변화 그리고 청자 높임법의 등급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금화 2016하고 2017 논문을 보면은 그 단동 지역에 이제 음운 연구를 진행을 하였는데 자음 목록 그리고 유음 목록, 활음 목록, 모음 목록 이런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검토를 했고 형태서 경계소에서 일어나는 공시적인 음운 현상 그 변동 양상에 따라서 이제 교체, 탈락, 삽입, 축약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단대에 계시는 최옥자 교수님의 1999년 2000 논문을 이제 보면 중국 연변 지역의 활음화에 대하여라는 이 논문에서는 이 지역 방언의 활음화 양상을 이제 형태소 내부, 영원 활용, 체온 곡용, 그리고 단어 경계에서의 활음화로 분류해서 이제 연구를 하신 논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복단대학교의 오순아 교수님의 논문을 보면 연변 지역의 간접 인용이죠. 연변에서 보면은 는, 매 또는 뭐 니은 매에 대하여 요거는 이제 그 형성 과정을 일단 밝히고 형태 분석을 하고 형성 과정을 밝히고 그리고 이것이 나타낸 통사 임의적인 특징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춘자 선생님의 논문이죠. 교수님의 논문인데 함경남도 삼수 지역의 어미의 기저형인데 여기는 이제 중국 길림성 장백 조선족 자치현이죠. 그리고 13도 구에서 조사한 그 자료에 근거해서 고교형과 활용형을 분석하고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을 설정해서 뭐 거기에 따라는 의문 과정에 적용된 의문 규칙을 이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대학교의 이제 최명호 교수님이 쓰신 중국 연변 지역의 한국어 연구에서는 그 영종시, 도문시, 훈춘시 그 시내에 한 사람을 섭외를 해서 각각 한 이제 제보자를 한 사람을 섭외를 해서 이제 그 의문 목록, 의문 과정, 의문 규칙 이건 이제 의문론에 관련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문체법과 부정법 이거는 종교럼이 서법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리고 친정명칭을 비롯한 인체민속 등 이러한 식품, 도구, 동식물 등 어휘, 이건 어휘의 사용에 대해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제 조명한 논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1985년에 이제 실태조사 보고라는 이제 조사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1982년 7월에 이거는 아마 조사팀들이 여러 개 조사팀으로 이제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북경의 문화단위나 연변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누어서 13개 흥령강, 길림, 연영의 13개 조사 지점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의문, 어휘, 문법 목록을 이제 작성하고 조사를 진행을 하였는데 중국 조선의 좀 범위가 넓게 사용 실태를 이제 그 시도됐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1989년에 선도고, 조습, 김순배 이런 교수님들이 조선어 방언 조사 보고라는 이 책을 이제 출판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앞서 1982년에 진행된 조사 보고에 근거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또 20명의 제보자를 다시 선출해서 추가 연구를 진행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그 살펴보면은 기존의 연구의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어떻든 부족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자도 말씀대로 중국 조선어문에 발표된 논문하고 금방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여러 교수님들의 논문을 29편을 도합해서 간추려 본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체계적인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면은 체계적인 연구에 많이는 단편적인 그 어느 한 지역의 어떠한 하나의 의문 현상 그리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제 실태 조사 보고 그래서 좀 넓은 범위에서 13개 지점을 나누어서 이제 진행한 것이 말할 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보면은 중국 조선어 방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 방언론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중국 조선의 방언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방언 구역이 불분명한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곳에 있는 방언 화자는 두 가지 방언을 이제 구사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다고 할 때에는 비교 방언론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지리 언어학적인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휘, 하나의 어휘에 대해서 지리적 언어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언어의 특징이나 그 밖의 어떠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이러한 연구가 시도가 돼야 되는데 시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언어 자료 구축이겠죠. 언어 자료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체계적인 방언 자료 구축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방언이 지금 유실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정부나 또는 언어 연구 단체나 어떤 대학교나 중국 조선어 방언 자료의 구축에 대해서 힘을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래는 제가 이거 국가사회과학 중점 프로젝트 이제 중국 조선어 방언 지도라는 건데 2016년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중국 언어 자원 보호 대형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북경 어원대가 주축이 돼서 나라에서 이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한어 방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지역에까지 포함이 돼서 제가 알고 있는 소수민족 지역만 해도 400여 개의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데 여기에 중심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방언 자료 구축입니다. 거기에 일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 조선어 방언 지도집이라고 우리 프로젝트를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중앙민족대학이 주축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2개의 조사 지점을 선정을 하고 어휘는 이제 553개, 여기는 방언어휘하고 사회방언어휘. 그래서 방언어휘는 어휘 목록은 역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중앙연구원의 어휘조사 목록을 좀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사회방언어휘라고 한다면은 요즘에 와서 중국의 조선어 방언이 특징을 살려서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티랩이나 또는 가전 제품들이 많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조사 목록을 안에 넣고 어떻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보고자 사회방언 어휘를 넣고요. 그리고 음은
25개인데 여기에는 이제 단모음, 이중모음, 그리고 고조장단. 고조는 억양은 그렇지만 장단도 우리가는 분명히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문법에서는 이제 93개, 그래서 고경, 활용, 서법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왼쪽에 지도를 보면은 그게 바로 이제 그 조사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 72개의 조사 지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어떤 기준으로 했냐. 그럼 조사 지점의 선정 기준은 자치주, 자치현, 자치향인데 자치주는 뭐 하나고 자치현 역시 하나겠죠. 그리고 자치향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치향은 이제 흥령강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고 그래서 그걸 거점으로 해서 도시와 농촌 각각 한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방언섬을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도합해 보면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같은 경우에 22개. 근데 여기는 함경도 방언이 유주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연길 도문 이렇게 합치면은 8개 현시니까 8개 현시에서 농촌 도시 합치면 16개고 여기 방언섬이 6개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 방언섬을 이제 합쳐서 22개. 장백 조선족 자치현 같은 경우는 2개. 길림성 산재 지역에는 12개. 그래서 장백 조선족 자치현은 함경도 방언이고 그리고 길림성 산재 지역에는 경상도하고 평안도 방언이 위주고 그리고 흥령왕성 산재 지역을 보면 22개. 여기는 경상도하고 함경도 방언이 위주가 되고 련영 산재지구로 보면 12개. 여기는 평안도하고 경상도 방언. 그리고 내몽골 자치주 산재지구에 2개. 그래서 경상도 방언을 위주로 해서 모두 72개 조사 지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 선정 기준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고 남성이라고 했는데 물론 한 지점마다 많은 사람을 선택해서 조사를 했으면 좋았겠죠. 그렇지만은 인력, 재력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성을 이제 선택을 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 한 명에서 70세 이상을 선택을 했는데 굉장히 그 제보자를 섭외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많이 겪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현재까지 주로 본 지역에서 생활해야 한다. 근데 그런 요구를 충당할 수 있는,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곳은 없는 데는 또 연세가 드신 분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또 발음이 정확해야 음운 변화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좀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다 70세 이상의 남성은 아닙니다. 남성 위주로 했고,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을 섭외를 했고요. 그래서 제보자 선정이고, 그 다음 조사 내용과 조사 방법이라는 자연 발화하고 설문조사겠죠. 그리고 자연 발화는 이제 한 150분 정도로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현지 상황, 소개, 마을 역사, 뭐 본인 가족 이렇게 얘기를 하다 나면은 150분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조사를 한다고 보여주기보다도 평소의 일상 대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언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일상 대화 형식으로 해서 그 음성 자료를 이제 다 가지고 있고 전사를 하고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금방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어휘, 음운, 문법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본다면은 그럼 이게 중국 조선어 이게 본 프로젝트의 연구 가치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문화 전승이나 문화의 다양성, 뭐 언어의 변화, 언어의 발전 등 여러 가지 분야를 거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중국 조선족 거주 지역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연구가 시도됐던 점에서 저는 학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에 13개의 조사 지점을 가지고 진행을 하였습니다만은 일단은 조사 지점 범위가 전반적인 부분을 중국 조선족의 전반 지역을 포함시키지 못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것이 조사된 시간이 무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럼 40년 동안이나 이제 그 전반적인 거친 연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전반적인 그 중국 조선어의 방언의 그 사용 실태를 쭉 본다고 할 때는 그래도 연구 가치가 있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조선어 발전의 역사를 연구를 하는데 이제 이론적인 그 기초를 마련을 하였다는 점에서 학술 가치가 있다. 이것은 이제 그 방언이라는 것은 언어의 역사, 언어의 발전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러한 방언의 어휘나 문법이나 의문의 현상을 가지고 중국 조선어의 발전 역사를 연구하는 데는 그래도 그 어떠한 자료적인 자료적인 근거를 우리가 제공해 주지 않았냐 하는 점에서 학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언어 이론 연구에 새로운 자료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있다. 이 얘기는 그 방언이라고 한다면 제가 후에 이제 연구 과제, 앞으로의 연구 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자료는 이 자료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부동한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학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 정부의 1대1로 정책과 비단의 길 문화 구축이 일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거창한 제목일 수도, 거창한 사회 가치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방언의 어휘에서 보면은 방언 어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제 간의 연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어휘를 조사를 하면서 민속 문화에 관련된 자료들도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보면은 문화 구축에 일조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중국 언어 자원 보호 프로젝트 연구와 이제 언어 규범 언어 정책 제정이 일조한 점에서 사회적 가치가 있다. 이 중국 언어 보호 언어 자원 보호 프로젝트, 제가 이제 대형 프로젝트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도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로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조사는 이제 뭐 네 곳밖에 없었죠. 연길, 연변이 둘이고, 그리고 아닙니다. 연변 하나, 그리고 산재 지역에 각각 대표를 하나씩 해서 모두 네 사람을 이제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이제 구축을 했는데, 이 중국 조선어 방언 지도를 연구가 되면 그래도 언어 자원 보호에 특히 중국 조선어 분야에서는 많은 자료가 보충이 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조선어 방언 연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국 조선어 방언 연구자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가 있다. 이거는 제가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중앙민족대학이 주축이 돼서,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연변대학도 참여를 했고, 복단대학도 참여를 했고, 남경대학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대학도 참여를 하였고, 하지만 주로는 이제 중앙민족대학 전문학부가 주축이 돼서 여러 교수님들하고 대학원생들을 거느리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 프로젝트 연구를 통해서 최소한도의 그 방언 연구에서의 필요되는 이러한 방언 연구의 수준을 향상을 시켰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방언 연구자를 양성했다는 점에서, 그럼 방언 연구자가 어떻게 되느냐,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이 프로젝트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자료 정리고 연구 단계인데 이 방언 조사 자료를 가지고 올해 저희 학생 이제 안혜련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길림성 조선족 산지 지역 조선어 방언 연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박사 학위를 이제 제출을 했고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는 이 프로젝트가 방언 연구자를 양성한다는 점에서는 역시 사회적인 가치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아래에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입니다. 연구 과제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금후의 연구 과제, 그래서 앞선 우리 강보효 선생님께서論문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와 같이 결부해서 저는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연구論문이나 연구 방법은 강보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참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선어 방어 연구는 우리 조선반도나 중국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죠. 특히 이제 조선이나 한국의 경우에 그 성과가 이제 더욱 뚜렷하고 연구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 시각으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할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의문론, 뭐 특수 현상, 공시적 연구 여기에 이제 편중이 되어 있고 다언어적인 연구나 방언 비교 연구, 뭐 통시적 연구가 이제 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의 근무 과제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체계적인 방언 연구, 방언 비교 연구, 방언 접촉 연구가 시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어 방언학의 체계, 최명호 교수님의 2005년 논문을 보시면 한국어 방언학 체계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여기 보면은 이제 대비 방언학을 중심으로 이런 논문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대비 방언학의 연구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고 의문 분야에 너무 치우쳐 있고 문법이나 어후 분야에는 아직도 연구될 공간이 많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의 조선어 방언 자료를 가지고 이러한 부분의 단점들을 미봉을 하면서 이제 같은 언어의 다른 방언하고 비교 연구가 시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도 얘기했지만은 이중 방언 사용자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언과 방언 사이의 비교나 비교 연구를 이제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어 접촉 시각에서 보면은 다른 언어와 비교해 보면은 언어 접촉 연구가 시도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쉽지는 않겠죠. 우리가 특히 이제 연변 이제 방언으로 보면 연변 지역에 보면은 러시아에서 차용된 언어들이 많죠. 물론 그 전에 만주어에서 차용된 언어도 있지만은 실례를 들면은 우리가 도마도라고 그랬죠. 도마도. 도마도. 우리 평안도 방언에서는 일령감이라 그러죠. 감인데 1년. 그래서 1년감. 그다음에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토마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또 훈춘 지역에 가보면은 뭐라 그래요? 버미덜이라고 그러죠. 버미덜. 그래서 이 어원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걸 한참 찾아보고 봤더니 러시아에서 차용된 언어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은 이러한 특히 접경지대에 있는 그러한 언어들을 보면은 다른 언어의 요소들을 많이 차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접촉 연구 시각에서 보면 이런 연구들이
시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어 방언 연구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중국 조선어의 방언 지도를 이제 저희들이 그 프로젝트를 연구를 하면 어휘 문법 어문으로 나누어서 한 지도를 한 100개 정도를 지금 그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포에 따라서 그 분포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해석성이죠. 지도 분포를 보여주고 어떻게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는 특징이나 원인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러한 것들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보면 지리 언어학적인 시각에서 연구가 많이 시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연구 과제에서는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논문들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의미 지도 모형 시각에서 방언 범언어적 특징과 방언 연구사 구축이 시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 지도 모형 같은 논문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마음을 가지고 중국어의 신, 뭐 영어의 마음, 뭐 일본어의 마음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그런 거를 이제 그 연구를 했는데 그 우리 방언도 이러한 시각으로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안해라고 그러죠. 우리는 안해 그리고 한국에는 안해 했는데 이게 부동한 똑같은 사람을 지칭을 하지만은 부동한 언어 형태로 나타나죠. 뭐 알게 모르게 부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너 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와이프라고도 할 수 있고 집사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방언적인 형태로 보면은 연변 방언으로 보면은 무슨 뭐 안간 이렇게 돼 있죠. 뭐 그러면 그러한 방언들 그러한 그러한 언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임의적으로 똑같은 사람을 지칭하지만은 임의적으로의 사용 범위는 분명히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른 사용 영역에서 다른 사용 영역을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시도할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좋은 연구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지 언어학 시각에서의 방언 연구가 시도되어야 된다. 네, 이 보면은 경남 방언 어휘의 인지 과정과 명명 과정, 그래서 경남 방언의 벌레 이름을 중심으로 이 논문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연구의 제한점에서는 연구는 이제 방언 어휘에 대한 연구는 잘 이루어져 있는데 표준어의 차이만을 설명하고 있지 방언 어휘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단어 형태나 의미 유형, 명명 과정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우리가 중국어로는 지우차이겠죠. 그럼 표준어로는 부추인데 그럼 부추는 충청도 함경도에서 보면 염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평안도에서 보면 부초 이렇게 되고 경상도 보면은 뭐 정구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해석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러이러이러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해고 지금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왜 여기에서는 원인 분석을 하려면 최소한도로 부추에 대한 원형을 일단은 밝혀야 되겠죠. 원형을 일단 밝히고 어원을 밝히고 두 번째는 왜 염지라고 했을까 또는 왜 정구지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 인지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어떤 학생이 이제 논문을 썼는데 중국어의 로버죠. 로버. 중국어의 로버인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표준어는 무우겠죠. 무우. 근데 이제 그 형태가 그다음에 묵구, 묵기, 뭐 무시, 여러 가지 형태인데 거기에 노베라는 게 나옵니다. 노베. 그럼 노베라는 거는 뭐죠? 노베라는 거는 한자어 그 원음을 딴 거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로, 뭐, 근데
그것이 바이 해니까 로어 바이 해니까 축약이 돼. 우리가 그하고 같은 거죠. 우리가 배추를 표준어 배추를 우리 방언에서 배채라고 그러죠. 배채. 그거는 뭡니까? 그 한자 음대로 하면은 예, 백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배채인가? 그건 한음의 원음이죠. 아랴에서 부 아랴 이 하는 건 바이, 그러면 츠 아랴 이 하는 건 차이. 그것이 바이 차이가 되잖아요. 바이 차이가 이중 모음 아이가 축약이 되는 건 배채가 되는 것처럼 노배도 노바이 로바이 했다가 노베로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다 괜찮은데 분포도를 보니까 똑같은 함경도 지역인데 연변 중심으로 된 함경도 지역에는 노베의 사용이 많아요. 근데 목단강 지역에 있는 함경도 지역에 목단강 지역의 함경도 방언 구역에서는 그 사용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일단은 다른 방언에서 이런 것 현상이 없었고요. 그럼 일단 함경도 방언의 특징인데 그러면 함경도 방언에서도 왜 여기 연변 지역에는 이러한 것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목당강 지역에는 특징적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야 되겠죠. 밝히는 작업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시각을 바꿔서 이런다고 연구를 하면은 새로운 연구 성과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방언의 지시물 이름은 언중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고 해당 지역 언중들의 인지 및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건 바로 지역에 따른 문화와 환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환경과 문화가 다르다면 대상에 대한 인지 태도도 차이를 보일 것이며 그 결과 지시물의 이름에도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이 방언이 표준어와 어떻게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보다도 그럼 이렇게 다르게 보이고 있는 형태인데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나냐, 원인을 분석을 한다면은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실험 음성학적 측면에서 방언 연구가 시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경북도 방언의 종결 억양이라는 논문을 보면은 이제 실험 음성학적인 측면에서 함경도 북도 방언 사용자들의 구호 자료를 바탕으로 종결 억양의 종류와 출현 빈도, 그리고 서로 다른 문장 유형에서의 표현 형태 등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 이제 억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함경도 방언의 억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또 아래 논문을 보면은 중국 조선어 단모음 에와 에에 대한 실험 음성학적인 연구죠. 이거는 요즘에 한국어로 보면은 요즘 세대에서 보면 이 옛날엔 당연히 이수 모음이었는데 지금 이 단모음을 분간을 못 합니다. 요즘 세대에 들어와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의 젊은 세대들 보면은 희한한 현상을 제가 보는데 국다하고 가늘다하고 두껍다고 얇다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다리가 얇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게 무슨 현상인지 어떻든 단모음 에와 에에 대한 실험 음성학적인 연구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음향 분석을 동반한 실험 음성학적인 연구가 여기는 많지 않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러한 에와 에의 분포도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은 중국 조선의 방언도 그럼 한국과의 근년에 지금 접촉이 심하면서 그럼 한국어 방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음운 변화도 우리도 발생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자연 발화에서의 억양의 변화를 우리가 음성학적인 시각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도 얘기했지만은 중국 조선어 화자의 발음을 녹음해서 거기에 대한 음운 특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 분명히 한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억양도 물론 이제 많이 바뀌었죠. 특히 한국에 오랫동안 가 계시는 분들은 거의 뭐 자기 방언을 구사를 안 하고, 예, 한국어 표준어 억양을 이제 구사하는 사람들 많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분명히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시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전반적인 중국 조선어 방언의 문자 언어 코퍼스, 음성 언어 코퍼스, 민속문화 코퍼스 구축이 시도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그런가 하면은 2015년에 그 중국 언어 자원 보호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기본 어휘 3,000개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 어휘 3,000개 조사하고, 음성을 이제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동영상까지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그 민족의 그 문화, 민속 문화, 대표적인 민속 문화에 대해서 역시 코퍼스 자료를 이제 자료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그 민족을 대표로 하는 노래, 이런 것들도 다 뭡니까, 자료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필요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이 이러한 것들이 필요가 되는데, 저는 심지어 이제 어떻게 연구단체나 또는 정부에서 보면은 우리 조선족 마을 이주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런 자료들을 다 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이제 다 구술 문화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1세대들이 거의 지금은 돌아가시고, 그럼 이러한 귀중한 자료들, 어느 마을의 역사, 조선족 마을의 이주 역사,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으니까 앞으로의 연구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료를 많이 구축을 해야 후세들한테 언어 자원, 뭐 민속문화, 이러한 것들, 방언, 이러한 것들, 귀중한 자산들을 이제 물려주고, 그리고 그 자산들을 이용해서 또 새로운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다 안 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역시 여기에 대학교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대학교의 교수님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사회과학기금 프로젝트나 이러한 것들 신청을 하면 좀 체계적인 연구를 해서 그러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조선어 방언 어휘 문법 구두 문화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촬영하고 녹음하고 국제 음성 기호로 다 전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음성 언어 코퍼스를 이제 구축을 하고 한다면은 참 이게 좋은 자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방언 교육의 전개와 방언 연구자 양성이 폭넓게 시도돼야 된다는 겁니다. 조선어 방언학을 독자적인 학문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이나 대학원의 조선 한국어학과 강좌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어를 분석하고 정리하고 연구하는 능력을 양성하는 한편, 학위 논문을 자연어를 대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연구 대상, 자연어에서 표준어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몇 분의 한국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방언 연구를 하신 분들인데, 참 아쉽게도 방언 연구를 지금 많이, 물론 과제로서는 하고 있지만은 많은 대학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방언을 과목으로 설치한 대학은 아마 연변대학밖에 없으리라. 저희들도 원래 민족대학에서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어느 교수님이 정년하시면서 이게 끊어진 겁니다. 후대 양성이 안 돼서.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아쉽습니다. 연변대학 차원에서 이제 방언 과목이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한국어 학과 같은 경우는 방언 과목까지 설치할 그런 강의 시수가 좀
제한이 되겠죠. 그러다 나니까 연구가 지금 잘 안 돼 있는 게 참 너무나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방언학자 학자를 양성을 해야 되는데 뭐 과목도 없고 하다 나니까 방언학자 양성은 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시점인데 좀 어떻게 돼야 될지 그래서 많이는 지금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나마 또는 대학원생을 양성하는 여러 지도 교수님들께서 그래도 방언학 중국 조선어 방언에 대한 학위 논문을 권장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국가 통용어의 보급을 전제로 방언의 보존 방안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2000년에 반포한 국가 통용언어 문자법에 보면은 국가 통용언어 문자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한다는 전제하에 아래 소수민족의 언어 방언 이거는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잘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 조선어 방언의 전승과 보호 작업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면은 현재 진행 중인 조선어 방언 지도 프로젝트의 조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의 조선어 방언 사전 이 기초로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하나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그 지난해에 앞서 언급한 곽충구 교수님께서 연변에 오랫동안 머무르시면서 사전을 편찬을 했는데 두만강 유역의 조선어 방언 사전이라는 그 부피가 이제 몇천 페이지가 되는 대량의 그 사전을 1, 2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굉장히 그 새로운 연구 성과고 두만강 지역의 조선어에 대한 굉장히 체계적인 그리고 범위가 넓은 연구 깊이가 깊은 연구 성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힘입어서 많이 그래도 방언 연구들을 이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방송에서도 굉장히 이제 활발히 진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방언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위챗 동영상이나 틱톡을 보면은 그 어떠한 중국의 그 드라마나 이런 간단한 대목을 가지고 함경도 방언으로 더빙을 하거나 경상도 방언으로 더빙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심지어는 노래도 방언으로 이제 더빙을 해서 부르는 이러한 것들은 참 참신하고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당 방언 우리가 일본 조선어 방언이면은 앱이나 뭐 관련된 이모티콘, 뭐 방언 관련된 만화, 영화, 음악, 게임 뭐 이런 것들 문화 콘텐츠 산업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 조선어 방언으로 보면은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것들로 새롭게 진행이 된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유실되어 가는 방언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중국 조선어 방언 연구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중국 조선어의 형성 그리고 중국 조선어 방언 분포 그리고 중국 조선어 방언 연구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동북 삼성 조선어문 협의령도소조 반공실과 중국 조선어문 잡지사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중국 조선어문 온라인 교류 강좌 세 번째 강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올라온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변텔레비전 방송국 우리 김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네, 교수님 좋은 강의 고맙습니다. 조선어 방언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려면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교수님 의견 네.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것도 대답을 하려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간단한 생각되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방언을 보호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적으로 받침이 돼야 되겠죠. 이러한 정책이 받침이 돼야 모든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학교의 교육이 가장 필요로 하겠죠. 학교 교육이 이제 그러니까 일부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방언 과목을 이제 설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많이는 지금 뭐 제가 이제 연변대학에서 방언 과목만 설정이 돼 있고 다른 데는 제가 알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언론 보도 매체 매스컴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금방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연변 TV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연변 TV 같은 경우에 드라마를 제작을 한다면 함경도 방언을 구사하는 또는 어떠한 그러한 시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뭐 작게는 뭐 틱톡이나 동영상 같은 제작이나 이런 데서도 이 방언이 많이 활용화 되겠죠. 그것이 중요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면 개인인데, 개인이 자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교육을 많이 받고 이게 되면서 표준화해서 방언이 점점 소실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언어를 지킨다, 우리 방언을 지킨다라는 자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두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가 문학 동아리에서 우리 강 선생님께서 남겨준 질문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틱톡이나 SNS에 표기가 정확하지 않은 조선어 방언으로 영상이나 우리 다양한 게시물들을 만들어 올리는데 이런 방언이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자도 얘기했지만 틱톡이나 이제 SNS에 보면은 표기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게 어떤 일부의 학자들은 이제 방언이나 뭐 표기가 정확하지 않아서 우리 언어 규범에 영향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표기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이 친구들이 표기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남들처럼 다르게 우리가 일명 외계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개성 넘치는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표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대의 언어를 이제 외계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참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연변에 채팅방이라고 있었는데 물론 옛날의 얘기죠. 거기 보면 10대 방이나 20대 방에 들어가면은 연변 방언을 가지고 쓰는데 참 너무 참신하고 예, 너무 재미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권장하고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에 만족된지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추가 질문이 있으면 저희 그룹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언어 순화죠. 외래어를 가능한 토박이 말로 재정비를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연변대학의 왕 선생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사도 금방 앞선 강의에도 강보효 선생님께서 말씀했는데 외래어하고 뭐 이사도 토박이 말이라고 했는데 외래어도 그렇고 고유어도 그렇고 똑같은 사물을 지칭하지만 사용 범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언어를 우리말로 순화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옛날에 우리가 중국어로 꺼우가 있는데
장보기라고 순화를 했단 말이죠. 장보기. 근데 쇼핑도 있는데 장보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쇼핑에 쓰는 사용되는 사용 범위와 장보기의 사용력이 같을까라는 얘기죠. 그래서 젊은 친구 10대 학생들한테 가서 내가 어디 길에서만 어디 가냐 그러면 백화점에 장보기 간다. 그러고는 쓸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백화점에 쇼핑 간다. 뭐 재래시장에 가면 장보기 쓰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래어와 그 고유어를 너무 외래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저는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분명히 다른 사용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 근데 요즘 세상이 변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 열쇠를 키라고 키가 있는데 우리 키하고 열쇠는 다르단 말입니다. 자, 우리 호텔에 들어가요. 호텔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열쇠가 아니고 카드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카드는 방키는 될 수 있지만 방열쇠라고는 쓸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래어하고 고유어는 사용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거부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남경사범대학의 우리 김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조선어의 뒤음절의 모음 이에 이끌려 아비가 애비로 바뀌는 전설 모음화 현상들이 있는데 평안도, 함경도, 방언 중에도 이 이끌림 없이 모음 아가 애로 바뀌는 현상, 가마가 가매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은 다른 방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지요? 가마의 어원을 찾아봤지만 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네, 순음의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도 아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그 분명한 것은 이 가마가 가매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전설모음화는 아니에요. 전설모음화는 조건이 그 앞에 음절이 그 뒤에 음절 이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음절에 해당되는 앞음절로 변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먹이다 하면은 이의 영향을 받아서 어의 앞모음이 에잖아요. 그래서 먹이다로 되고 아비가 애비가 되고 뭐 애미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가마가 이가 없어서 만약 이것이 전설모음화 되려면 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가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가 된다고 할지라도 전설모음화 되면 앞에 것이 돼야 되겠죠. 뒤에 것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다음 그 다른 방언에서는 나타나냐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찾아봐야 되겠죠. 제가 아마 방언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방언 사전을 찾아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저도 지금 간단히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가마 했는데 그 평안도 방언에는 엄마 보고도 엄매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가마 보고 가매라고 그러는데 잠깐 생각해 보면은 가마에 혹시 뒤에 어원이는 가마가 분명히단 말이에요. 이는 없어요. 근데 제가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주격 이가 붙어서 그게 어떻게 축약이 돼서 됐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찾아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몇 개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민족대학의 우리 최 선생님께서 남겨준 질문입니다. 길림성 통화지구의 평안도 방언 사용 인구수와 경상도 방언 사용 인구수가 차지하는 구체적인 비중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라고 네,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네.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그 올해 진행되는 제7차 인구조사에 좀 부탁을 해서 그 경상도 방언하고 평안도 방언을 나눠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언을 하면서 사용 인구수를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경상도 통화 지역에는 평안도 방언이 경상도 방언보다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춘사범대학의 우리 김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길림성 장백 조선족 자치현 조선어 방언에서 끝말이 매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방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지 감사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내문으로도 예. 어디 감매? 예. 뭐 함매라고 이제 남겨주셨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앞에 거하고 같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를 이제 그 어원 조사를 해보고 해야 되지, 여기에서는 대답을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대답을 해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국조선어문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서 추가된 질문들은 계속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앙민족대학의 우리 강 선생님께서 남겨준 질문입니다. 함경도 방언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신조어가 산생되고 있나요? 방언에서의 신조어가 사전에 등록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이제 보면은 그 함경도 시대 흐름, 분명히 나는 그 새로운 신조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례로 보면은, 뭐죠, 종교를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있죠, 그거 있제? 할 때, 이문식으로 나타날 때. 근데 그거는 똑같은 함경도지만은, 네. 위의 세대들은, 저희들 세대들은 사용하고 있죠. 위의 세대들은 사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할 때는, 이런 언어들이 변화는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언 사전에는 아마 등록이 되겠죠. 일단 이거를 조사를 하려면은 세대별로 연변 지역어의 변화 상태에 대해서 저는 또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나눠서 10대, 20대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조사를 하면은 분명히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운남민족대학에서 우리 안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네, 방금 강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 조선족 방언 구획을 크게 함경도 방언, 경상도 방언 지역, 그리고 평안도 방언 지역으로 나누셨는데 혹시 중국 조선어 각 지역 방언과 조선 및 한국 지역 방언과의 비교되는 연구가 있나요? 예를 들어 저는 중국 길림성 경상도 방언 지역 화자입니다. 중국 조선어 경상도 방언과 한국의 경상도 방언과의 비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 예, 좋은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후기 작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 조선어의 방언 사용 실태의 자료를 다 정리를 하고 앞으로의 나머지 일은 이제 비교 방언적으로 그러면 중국 조선어의 예를 들어서 중국 조선어 경상도 방언하고 조선반도 어떤 한반도의 경상도 방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분명히 저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어휘, 의문, 문법 사용뿐만 아니라 억양까지도 우리가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을 된다면은 아주 좋은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연구된 것은 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마 충분한 답변이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교수님, 그럼 하나만 더, 네.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배재대학교의 우리 황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네, 흥미진진한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투리는 그냥 말이 아니라 고향이라는 문구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사투리 또는 방언은 사용자가 줄기 전에 기록에 필요가 있겠지요. 혹시 조선어 방언 어휘를 정리한 조선어 방언 사전이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는 네.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금방 제가 강의 내용에 있는 것처럼 실태 조사 보고하고 네. 중국 조선어 실태 조사 보고하고 선덕호 조습 선생님이 쓴 제목이 뭐죠? 이제 제가 발표 자료에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곽충구 교수님이 쓰신 두만강 유역의 조선어 방언 사전 이렇게 이 세 개가 있습니다. 내놓고는 새로 나온 방언 사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한다면은 이 세 개의 책을 좀 추천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